예, 매일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권영우 대표입니다. 오늘 애프터마켓 코너를 통해서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시청자님들께서 궁금하신 종목들, 종목명이랑 비중 그리고 매수가까지 알려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김윤아 아나운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마다 우아한 남매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네. 조금 전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SK하이닉스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요. 원래는 내일 발표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왔어요. 네네. 그런데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47조 원 넘기면서 무려 100% 넘게 증가했다라고 밝혀졌는데요. 최근 호재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실적까지 잘 나왔습니다. 네네. 주가 대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일단은 저도 내일 오전 6시에 발표가 나온다 그래서 네. 내일 나오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이제 4시 반 정도에 급하게 이제 회사가 공시를 내줬는데 이게 JP모건에서 예상한 실적은 영업이익이 한 16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상회하는 수치. 근데 이게 최대 그 밴드 상단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1조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실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세론이 나올 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공시가 나오고 나서 분봉으로 보시면 공시가 나온 다음에 좀 쏟아졌습니다. 근데 다시 급하게 좀 회복이 나온 이유가 자사주 소각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1,500만 주 정도? 그러니까 1,500만 주 정도 소각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12조 정도 겁니다. 그러니까 12조 정도 효과를 가지니까 당연히 이제 주주가치 제고의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써 상승이 좀 다시 나오면서 87만 4천 원까지 좀 고점을 찍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가 3천만 주 정도 되는데 이제 자사주 소각을 한 게 전부 다 소각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국 나스닥에 ADR 상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의견이 좀 팽배하게 좀 갈리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구간에서 무리하게 좀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좀 더 이제 흐름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내일 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고 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좀 굵직한 종목들이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지금 이미 너무 신고가 영역에서 만약에 목표가 100만 원이라고 잡아도 여기서 진입을 해서 목표가 100만 원에 판다라고 했을 때 대략 한 15% 정도 수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잡아서 15% 수익을 목표로 진입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이렇게 3분기 연속으로 최대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네네.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또 소부장까지 어떤 영향 미치게 될까요? 소부장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정부의 코스닥 정책이 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코스닥 흐름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서 지금 끌어올리는 양상이 아니라 정부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기관들이 매수하는 그런 양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이제 오늘도 보시면 네오셈, 솔브레인 홀딩스 이런 그 반도체 소재 쪽 파트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는 그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대형주 종목들보다는 소부장 쪽으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좀 짜본다라고 한다면 소부장은 아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반도체 대장주보다는 소부장 위주로 좀 투자 전략 세워보는 게 더 괜찮겠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네, 다음 종목은 파마 리서치입니다. 최근 리쥬란이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정말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DB증권에서는 목표가 70만 원까지 올려잡았어요. 대표님은 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70만 원까지 올라가려면 당연히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어떤 확장성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내수에 의존해서 지금 실적이 많이 잘 나오고 있지만 지금 내수가 오른 이유는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네. 의료 관광의 특수 효과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6월달 기준 올해 6월달까지 무비자 관광객이
만료가 되면 약간 좀 그런 투심이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대한 이제 확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가 전개가 되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70만 원까지는 장담은 못해도 이게 그래도 1분기 실적 내지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까지 이렇게 전망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진입해볼 탑픽 종목 꼽아볼까요? 네, 저는 오늘 그 파마 리서치를 탑픽으로 좀 꼽아봤는데 일단 지금 뭐 반도체도 그렇고 너무 오른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무리하게 반도체를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반도체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무리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포모 남들은 지금 다 삼성전자를 뭐 5만 전자, 6만 전자 때부터 진입을 하고 SK 하이닉스를 10만 원, 20만 원 진입을 해서 막 2배, 3배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 나도 이제 뭐 좀 올라타 보자라는 어떤 조바심으로 사기보다는 지금 견고하게 실적이 늘어나는 종목들 중에서 조정이 충분히 나온 종목들이 저는 오히려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많습니다. 네. 공인 예탁금도 거의 100조 가까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약간의 그 실적만 좋게 나와준다면 충분히 주가가 좀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파마리서치라는 완전 그 실적의 퍼포먼스가 확실한 종목을 가지고 왔고 지금 미용 의료기기 쪽 분야가 구조적으로 좀 성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작년 3분기, 4분기 실적이 대부분 이제 내수에서 좀 발생이 나왔는데 4분기 매출이 전년도 대비 49% 그리고 이익이 9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관광객들의 의료관광 소비가 거의 역대급으로 지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25년 의료관광 소비가 약 2조 정도인데 이게 24년도 대비 65%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여기서 끝이 나냐? 그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도 지금 관광객이 월별 통계로 따졌을 때 거의 뭐 160만, 170만 계속 지금 고점을 갱신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의료관광도 그 수요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새로운 그 성장 동력인 내수가 아니라 유럽에 대한 그 리주란 유럽 침투율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1분기부터 유럽향 선적이 좀 발생이 예상이 되고 이게 매출이 한 11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유럽 유통사와의 어떤 그 주기적인 그 수요 미팅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적량을 지금 약간 추가 상향도 지금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플러스 지금 미국까지 수출에 대한 모멘텀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파마리서치가 21선 부근에서 양바닥 이 더블자 패턴으로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또 긍정적인 시그널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좀 타이트하게 60만 원대로 설정해 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40만 원으로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탑픽 종목 파마 리서치로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 60만 원, 손절가 40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네요. 네, 이제 저희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환전 산업인데요. 최근 정부가 신규 원전 2기를 원래대로 건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어제 굉장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20% 넘게 수익권에 있어요. 근데 네네. 오늘은 살짝 밀려났는데 리뷰 네네.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정부가 전인 정부의 신규 원전 2기에 대해서 설치한다라는 계획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보통 이제 현재 정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원전에 그동안 부정적인 정권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원전을 다시 뭐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스탠스가 완전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이 작용을 해서 급등이 좀 나왔었던 부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거는 그 목표가를 도달하지 못했지만 네. 도달했나요? 그 16,000원이었을 겁니다 아마. 16,000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15,900원까지 가까이 갔다가 지금 약간 주춤한 상황인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테마성이거든요. 네. 만약에 실적을 진짜 노린다라고 했을 때 원전주는 두산에너빌리티나 뭐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 정도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적당히 수익 보셨으면 매도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도 수익이신데 못 파셨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적당히 교체하시고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한전산업대에서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면서 이제는 수익 실현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저희 유튜브 상담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댓글창 정말 활발합니다. 아까도 SK하이닉스에서 자세하게 짚어주신 만큼 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 정말 많이 올라왔고요. 대표님께서 잘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또 다른 상담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김형신 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에코프로 5만 원의 비중 20%입니다. 팔아야 할까요? 올라왔는데 너무 축하드려요. 지금 3배 이상 수익을 보고 계신데 네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2차 전지 쪽은 이제 로봇의 하나의 어떤 그 밸류체인으로 편입이 되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하는 형태의 신고가 패턴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지금 2차 전지가 굉장히 모멘텀들이 많죠. 로봇도 그렇고. 그러니까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뭐가 가장 적합하냐라고 했을 때 LFP 배터리가 아니라 한국산 배터리가 가장 적합하다. NCM 배터리가 적합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 SDI가 아틀라스에 지금 이미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밸류체인 종목들, 뭐 양극재까지 해서 같이 좀 덩달아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리튬 가격도 올 한 달만 하더라도 지금 50% 가까이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연기금이 코스닥을 계속 산다라고 했을 때 어떤 종목을 사겠냐? 그러면 제약바이오 섹터랑 2차 전지 섹터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시가총액이 무거운 섹터는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는 탑티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이게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오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익절을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익절하는 거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CJ ENM 올라왔습니다. 장민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안녕하세요. CJ ENM 97,000원의 비중은 22%입니다. 원래 15만 원 이상에서 매수를 했는데 추매해서 현재가까지 내려왔어요. 너무 오래돼서 탈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올라와 주셨습니다. 일단 CJ ENM은 뭐 굵직한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죠. 요새 컨텐츠의 대장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컨텐츠 중에서 재밌는 것들, 뭐 흑백 요리사라든지 뭐 그런 컨텐츠들은 CJ에서 거의 대부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주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무겁고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런 장애물도 지금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만약에 약간 오른다라고 했을 때 매물대가 77,000원이에요. 그럼 77,000원까지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면 거기서 좀 비중을 대폭 줄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 워낙 많으니까. 네, 이렇게 또 CJ ENM까지 상담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댓글 올라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권영우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